결혼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한 여행, 제주도, 일본, 파리까지 어디를 가든 내 식구였다. 캐리어는 항상 김치, 햇반, 라면으로 가득했고 현지 음식을 먹으려 하면 시어머니가 막았다.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런 이상한 걸 먹니? 호텔 방은 김치 냄새로 진동했고 20년 동안 참은 사람은 나였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우리 셋이서만 떠나는 태국 여행. 김치 캐리어 없이 팟타이와 망고밥을 먹는 진짜 여행.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셋이서 태국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의 대답, 나만 빼고? 내가 남이야? 너네끼리만 놀다 와.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집 여행은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었다. 결혼하고 첫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을 때였다. 결혼 준비에 치이고 회사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맞춘 3박 4일. 남편과 단둘이 바닷가도 걷고 맛집도 다니고 예쁜 카페도 가고 그냥 그런 평범한 신혼여행을 꿈꿨다.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툭 던지듯 말했다. 둘이 가서 뭐하니? 나도 같이 가자. 너네 가이드 해줄 사람도 필요하잖니. 그때만 해도 일찍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안쓰러웠고 효자 아들을 둔 엄마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 뭐 한 번쯤은 같이 가도 되지. 그렇게 넘겼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 캐리어가 유난히 묵직해 보였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옷보다 음식이 더 많았다. 김치 2통, 멸치볶음, 오징어채, 장조림, 김, 미역, 다시마, 햇반까지. 마치 제주도가 아니라 무인도에 생존하러 가는 사람 같았다. 제주도니까 회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맛있는 카페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당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런 데는 관광객들 바가지만 긁는 데야. 비싸기만 하지 먹을 것도 없고 입에 안 맞아. 그냥 숙소 가서 밥 말아 먹고 내일 아침에 성산 쪽이나 돌자. 결국 신혼여행 첫날 저녁은 펜션 주방에서 햇반에 김치 얹어 먹는 걸로 끝났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웃었다. 엄마가 음식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거 먹자. 괜찮지?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흑돼지는 사진으로만 봤고 카페는 차로 지나가며 구경만 했다. 대신 밥상 위에는 늘 김치와 멸치볶음이 올라왔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의 김치 한 숟가락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김치, 캐리어, 여행의 시작이 될 줄은. 제주도 이후로 공식이 만들어졌다. 여행 시어머니 포함, 김치 캐리어, 현지 음식 최소화. 남편은 그걸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나는 그걸 효자 아내의 의무라고 스스로 세뇌하며 버텼다. 일본에 갔을 때도 숙소 전자레인지에 햇반 돌리는 소리가 하루 3번 규칙처럼 울렸다. 대만에 갔을 때도 야시장 구경을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는 꼭 말했다. 먼저 밥부터 먹고 나가자. 배고프면 혈당 떨어져. 그 밥이란 건 호텔에서 김에 밥 싸 먹는 식사였다. 대만 길거리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도 손에는 김 쌓인 햇반이 들려 있었다. 겉으로 보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 속으로는 현지 음식 사진을 몰래 검색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거 먹어보겠지 하고 넘기던 며느리. 그렇게 20년을 참아왔기 때문에 이번 태국 여행은 내게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었다. 내 인생 첫 김치에서 해방되는 여행이었다. 그래서 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더 악몽처럼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파리였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서 가족여행으로 프랑스를 가게 됐다. 파리. 내 평생 꿈꾸던 곳이었다. 에펠탑 아래서 크로아상 먹고 생강 따라 걷고 작은 비스트로에 앉아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런 상상을 수도 없이 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함께였다. 남편이 말했다. 엄마 혼자 두고 가기 그렇잖아. 평생 유럽은 처음이실 텐데. 이번 기회에 모시고 가자. 그때까지도 나는 참았다. 그래. 파리 정도면 그래도 볼거리가 많으니까. 음식 정도는 양보해도 여행은 즐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출국 전날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거실 한쪽에 캐리어가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 하나둘씩 담기는 물건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치 3통. 그것도 비행기 기내 반입 가능하게. 일부러 작은 통에 나눠 담은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오징어채, 김 3봉지, 햇반 12개, 컵라면 6개, 심지어 고추장 작은 병까지. 그걸 보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파리에도 한인마트 있대. 필요하면 거기서 사 먹으면 안 돼?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입에 안 맞으시면 어떡해. 그냥 좀 가져가시게 냅두자. 우리 캐리어도 있잖아. 결국 우리 가족은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김치 냄새 풍기는 캐리어와 함께 도착했다.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다. 호텔 체크인하고 에펠탑 근처 산책하고 저녁에는 현지 식당에서 스테이크라도 먹어볼까 기대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뭐 이렇게 비싸니? 스테이크 하나에 40유로? 이거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6만 원 아니야? 남편이 괜찮다고 여행 온 김에 먹어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난 괜찮아. 너네끼리 먹어. 나는 호텔 가서 김치 좀 먹고 쉴게. 오늘 비행기 타느라 피곤해서 입맛도 없어. 그 말에 남편이 바로 말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들어가자. 엄마 혼자 두고 먹을 수는 없지. 그렇게 우리는 파리 한복판 호텔 방에서 햇반에 김치 얹어 먹었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래층 레스토랑에서는 와인 잔 부딪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 방 안에는 김치 냄새만 가득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루브르 박물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다. 크루아상, 마카롱, 에클레어, 진열대에 예쁘게 놓인 빵들을 보면서 아들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엄마, 저거 하나만 사 먹어도 돼? 나도 살짝 기대하며 남편을 쳐다봤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그런 거 먹으면 배탈 나. 여기 빵은 버터 범벅이라 기름져. 아까 호텔에서 김 싸온 거 있으니까 그거 먹어. 그러면서 가방에서 꺼낸 건 지퍼백에 담긴 김밥도 아니고 그냥 햇반에 김돌돌만 주먹밥이었다. 루브르 박물관 앞 벤치에서 주변 사람들은 샌드위치 먹고 커피 마시고 크루아상 뜯어 먹는데 우리는 김 싼 밥을 먹고 있었다. 아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다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긴 파리야. 파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식의 도시인데 우리는 왜 김밥을 먹고 있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역시 김이 최고지. 애들아. 맛있지? 프랑스 사람들도 이거 먹어봤으면 김치 팬 됐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셋째 날, 베르사유 궁전을 다녀온 날이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다들 배가 고팠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식당 가볼까요? 프랑스 요리 한번 먹어보시죠. 시어머니는 즉답했다. 아니,
난 됐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호텔 가서 라면 끓여 먹자. 내가 라면 가져왔잖아.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왜 파리까지 와서 라면을 먹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현지 음식 좀 먹어보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남편이 눈빛으로 말했다. 제발 참아줘. 엄마 기분 상하시면 여행 내내 힘들어. 그날 저녁도 우리는 호텔 방에서 컵라면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파리에서 5박 6일 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현지 음식을 먹은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햇반,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라면. 그게 전부였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역시 여행은 좋긴 한데 음식이 문제야. 그래도 내가 다 준비해 가서 배는 안 고팠지? 다음에 또 가도 나한테 맡겨.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다음에는 절대로 시어머니랑 해외여행 안 간다. 하지만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 대만, 동남아 시어머니는 늘 함께였고 김치 캐리어도 늘 함께였다. 그래서 이번 태국만큼은 정말 달랐다. 이번에는 제발 팟타이도 먹고 똠얌꿍도 먹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도 먹고 싶었다. 김치 없이 햇반 없이 그냥 여행다운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소박한 소원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아들 지훈이가 수능을 본 날 나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험 끝나고 나온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후련한 표정이었다. 엄마,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여행 갈 수 있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물었다. 지훈아, 수능 끝났으니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엄마 아빠랑 여행 갈까?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태국, 친구들이 태국 엄청 재밌대. 수상시장도 가보고 야시장에서 음식도 먹고 사진 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두둥거렸다. 태국, 나도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파타야 해변, 방콕 왕궁, 수상시장, 치앙마이 사원, 그리고 무엇보다 태국 음식, 팟타이, 똠얌꿍, 카오팟, 망고, 스티키 라이스, 쏨땀. 사진으로만 수백 번 본 그 음식들을 드디어 직접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안에 침이 고였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지훈이 수능 끝났으니까 가족여행 한번 갈까? 애가 태국 가고 싶대. 남편도 좋다고 했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했으니까 선물로 여행 가자. 태국 좋지. 나도 회사 사람들한테 태국 괜찮다고 많이 들었어. 그날 저녁부터 나는 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콕 3박, 치앙마이 2박, 왕궁, 와포, 와사룬, 카오산 로드, 야시장. 가고 싶은 곳은 수도 없이 많았다. 무엇보다 식당 리스트를 만들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팟타이 맛집, 똠얌꿍 유명한 집, 망고 디저트 전문점. 검색하면 할수록 더 설레고 더 기대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우리 셋만 간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김치 캐리어 없이, 햇반 없이, 라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여행만 즐기는 거. 아들, 남편, 그리고 나. 진짜 우리 가족만의 시간. 며칠 뒤 항공권까지 예약을 끝냈다.
2월 중순 5박 6일. 날짜도 확정됐고 호텔도 예약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아, 맞다. 엄마. 우리 이번에 지훈이 수능 끝나서 2월에 태국 좀 다녀오려고요. 네. 5박 6일이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가 떨어질 뻔했다. 아니, 왜 말을 해? 아직 확정도 안 된 일인데 왜 벌써 얘기를 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남편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다. 네, 방콕이랑 치앙마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거실로 왔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응. 그냥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응. 좋겠다고 하셨어. 근데 좀 서운한 표정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시작됐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남편이 받더니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네, 엄마.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뭔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왜 자기한테는 말도 안 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냐고 하시네. 자기도 같이 가고 싶으신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르게 나왔다. 어머니, 같이 가고 싶으시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자기만 빼고 가냐고 좀 서운하신가 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여보, 근데 이번에는 지훈이 성인 된 기념으로 우리 셋이서만 가는 게 어때? 어머니는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가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데 어떻게 빼고 가? 그때 나는 2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해? 파리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도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여행 많이 다녔잖아. 제주도, 일본, 대만, 파리까지. 이번 한 번만 우리 셋이서 다녀오면 안 될까?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 이번에는 지훈이 성인 된 기념이라고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간다고 설득해 볼게. 나는 그 말에 안도했다. 그래. 남편이 잘 말씀드리면 되겠지.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러 간 날,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겠지. 어머니도 손자 성인식 기념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태국 여행 일정표를 다시 펼쳐봤다. 1일차 방콕 도착, 왕궁 관람, 카오산 로드. 2일차 수상시장, 와포, 야시장. 3일차 치앙마이 이동, 코끼리 보호구역. 상상만 해도 설렜다. 김치 냄새 없는 여행, 햇반 걱정 없는 여행, 현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행. 그런데 2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완전히 서운해하시네. 얼마나 서운해하시는데? 남편이 말을 이었다. 엄마 말씀이 그동안 며느리랑 아들이랑 손자랑 여행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번에만 왜 자기를 빼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시더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지훈이 성인 된 기념이라서 새 식구끼리만 다녀오려고 한다고,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엄마가 다음은 언제인데?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하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시작이구나. 죽는다는 말로 감정 호소하시는 거구나.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꾹 참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어. 근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끊겼다.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시던 분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도 통화는 짧게 끝났다. 응, 잘 있어. 바쁘니까 끊을게. 전형적인 삐진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이렇게 분위기로 압박하시는 거구나. 결국 내가 먼저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길 기다리시는 거지.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다. 남편이 받았다. 네, 엄마. 네. 아, 그러세요?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뭔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자기도 가고 싶으시대. 태국 말고 일본 북해도로 온천 가자고 하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엄마 말씀이 태국은 너무 덥고 음식도 입에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일본 북해도로 온천 여행을 가자고 하시네. 겨울에 노천탕 들어가면 진짜 좋다고. 지훈이도 처음 가보면 좋아할 거래.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우리가 태국 간다는데 왜 갑자기 일본 북해도가 나와? 온천은 또 뭐야? 지훈이는 태국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해. 태국은 진짜 덥잖아. 40도 가까이 되는데 엄마가 그 더위 견디실 수 있을까? 차라리 일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훈이가 태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가 태국으로 이미 항공권까지 예약했는데 왜 갑자기 일본으로 바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엄마가 원하시는데.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여보,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이번 여행은 누구를 위한 여행이야? 지훈이 성인식 기념이잖아. 왜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야 해?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 기분 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국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구나.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셨다. 지훈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북해도 온천 정보 찾아봤는데 진짜 좋더라. 눈 쌓인 노천탕에 들어가면 완전 힐링이래. 우리 거기 가자.
응. 지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저는 태국 가고 싶은데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태국은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도 되잖아. 지금은 가족이랑 가는 건데 할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 대로 가야지. 태국은 할머니가 못 가. 너무 덥고 음식도 이상하고. 나는 옆에서 듣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근데 저희는 이미 태국으로 항공권 예약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 취소 수수료? 그거야 뭐 얼마 안 되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취소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획을 왜 다 엎어야 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윤정아, 너도 알잖아. 내가 태국 음식 못 먹는 거. 저번에 동남아 갔을 때도 음식 때문에 고생했잖아. 일본은 그래도 밥이 괜찮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또 한식 얘기구나. 또 김치 캐리어 싸야 하는 거구나. 결국 시어머니는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해도로 가자. 내가 온천 좋은데 알아볼게. 겨울 온천이 최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우리가 계획한 여행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태국은 힘드시니까 북해도 온천도 나쁘지 않잖아.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온천 가기 싫어. 왜? 나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랑 여행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파리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생각해봐. 우리 제대로 된 관광 한 번이라도 했어? 남편이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 아프다고 하시잖아. 관광지 가면 입구만 봐도 여기는 너무 멀다. 나는 여기서 쉴 테니까 너희끼리 다녀와 이러시고 남편이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는 말을 끊었다. 나도 알아. 연세가 있으신 건 알아. 그래서 그동안 다 맞춰드렸잖아. 근데 이번에는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다녀오면 안 돼?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끼리 간다고 해. 다음에 따로 모시고 온천 가겠다고. 남편이 난색을 표했다. 엄마가 이해하실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해 안 하시겠지. 평생 이해 안 하실 거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사진 한 장과 함께 북해도 온천 료칸 사진이었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윤정아, 여기 어때? 노천탕이 정말 좋다던데. 가격도 괜찮고 2월 셋째 주에 예약 가능하대. 우리 여기로 갈까?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 말은 아예 안 들으시는구나. 우리끼리 간다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거구나.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이거 봐. 어머니가 벌써 숙소까지 알아보셨어.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오, 여기 괜찮은데? 온천도 좋아 보이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여보, 지금 진심이야? 우리 태국 간다면서?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태국은 너무 덥잖아. 40도가 넘는데 엄마가 어떻게 견뎌?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머니 안 모시고 가자는 거잖아. 왜 자꾸 어머니 기준으로 생각해?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랑 여행 가면 뭐가 힘든지 알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힘든데? 나는 하나씩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첫째, 음식. 어머니는 무조건 한식만 드시잖아. 해외 가도 김치, 햇반, 라면 챙겨가야 하고, 현지 음식은 쳐다도 안 보시잖아.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입에 안 맞으시니까. 나는 말을 이었다. 둘째, 이동. 어머니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시잖아. 관광지 가면 입구에서 너희끼리 다녀와 하시고, 우리는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돌아와야 하고. 남편이 변명했다. 엄마 연세가. 나는 말을 끊었다. 셋째, 일정. 어머니는 항상 일찍 주무시니까 저녁 되면 호텔로 돌아가자 하시잖아. 야경 구경, 야시장, 그런 거 꿈도 못 꿔. 남편이 말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랑 가면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항상 어머니 눈치 보고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고 정작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잖아.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끼리 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엄마 모시고 온천 가는 건 어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제발 우리끼리만 가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나는 옆에서 들었다. 네, 엄마. 이번에는 저희끼리 태국 가는 걸로 하려고요. 네. 지훈이가 태국 가고 싶어 해서. 아니, 엄마. 다음에 따로 모시고 온천 갈게요. 네? 아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다. 그럼 나는 언제 가는데? 다음 하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너 이번에 나 안 데려가면 나 정말 서운할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안 돼.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남편이 다시 말했다. 엄마, 정말 다음에 갈게요. 이번에는 지훈이 성인식 기념이라서.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성인식 기념이면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왜 할머니만 빼?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전화 통화는 결국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끊었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엄마가 완전히 삐지셨어. 어떡하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우리끼리 가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끼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또 시어머니 눈치 보다가 북해도 온천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태국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다. 2월 15일 출발. 아직 한 달 남았다. 제발. 이번에는 우리끼리만 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끊겼다. 평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시던 분이 일주일째 소식이 없었다.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이 없네.
내일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다녀왔다.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어땠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나는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다. 그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아. 냉장고 보니까 반찬도 그대로 있고 혼자 계시니까 의욕이 없으신가 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시작이구나. 감정 호소하시는 거구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가 우리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나는 설거지 수세미를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다. 그래서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여보, 이번에 엄마 모시고 가는 건 어때?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남편이 다시 말했다. 엄마 모시고 가자.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데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 나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던지며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간다고 했잖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 상태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으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다 바꾸자고? 지훈이가 태국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남편이 변명했다. 태국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이번에는 엄마랑 북해도 가는 게 어때? 온천도 좋고 겨울 풍경도 예쁘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여보, 지금 진심이야?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여행 몇 번 다녔는데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말을 끊었다. 어머니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나도 20년 동안 참았어. 파리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김치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현지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참았다고.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지훈이 들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끼리 다녀오면 안 돼?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온천 가면 되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다음이 언제인데? 엄마 말씀이 맞아.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럼 나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해? 나도 나이 먹잖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는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 근데 엄마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국 나는 선택지에도 없구나. 항상 시어머니가 우선이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럼 당신 혼자 어머니 모시고 가. 나는 안 갈래. 남편이 놀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가족 여행인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 여행 맞아. 그래서 우리 세 식구끼리 태국 가는 거야. 어머니는 가족 아니라 시어머니야. 남편이 화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가족이지.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가족이지. 근데 왜 그 가족은 항상 우리 계획을 엎어? 왜 그 가족 눈치만 봐야 해?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번에 어머니랑 절대 안 가. 당신이 북해도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어머니 모시고 가. 나랑 지훈이는 태국 갈 거야.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족이 따로 여행을 간다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따로 가. 어차피 어머니랑 가면 제대로 된 여행도 못 하는데 뭐하러 같이 가?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여보, 제발 좀 이해해줘. 엄마 입장도 생각 좀 해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입장은 왜 생각 안 해? 나도 20년 동안 참았는데 딱 한 번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엄마를. 나는 말을 끊었다. 엄마, 당신은 엄마만 생각해? 나는 생각 안 해?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이번 여행 누구랑 갈 거야? 나랑 지훈이랑? 아니면 어머니랑?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결국 시어머니를 선택하는구나. 나는 선택지에도 없었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어머니 모시고 북해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상관 안 할게.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나는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20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 출근해야 해. 우리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핸드폰을 켜서 태국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다. 2월 15일.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양보 안 해. 어머니 모시고 가든 말든 나는 내 계획대로 갈 거야.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자 갑자기 허탈함이 몰려왔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인데 왜 내 선택권이 없지? 핸드폰을 열어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뒤적였다. 제주도 펜션 식탁 위, 김치와 멸치볶음, 일본 호텔 방 침대 위, 햇반 박스와 라면 봉지, 파리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에펠탑, 그 앞에서 김치찌개 냄비를 올려둔 휴대용 번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지?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시어머니였다. 지훈이는 잘 있지? 북해도 온천 알아봤는데 진짜 좋더라. 너도 가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답을 썼다. 어머니, 저 이번에는 태국 가고 싶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살짝 떨릴 정도였다.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태국은 나랑 안 맞아. 너는 해외 나가서 그런 이상한 음식 먹고 싶니?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나는 다시 천천히 타이핑했다. 어머니, 저는 그 이상한 음식을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봤어요. 항상 김치, 김, 햇반만 먹었으니까요. 잠시 정적. 그 뒤에 시어머니의 답장이 이어졌다. 그럼 그동안 불만이었던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국 마음속에만 담아두던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네, 파리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저는 한 번도 마음껏 현지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입맛, 어머니 컨디션, 어머니 일정에 맞춰. 항상 제가 포기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조금 시원했다. 곧바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상기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원망한다는 거야? 내가 김치 가져와서 같이 먹자고 한 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저도 한 번쯤은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지금까지는 다 억지로 했다는 거야? 나 모시고 다닌 거 다 하기 싫었는데 참고한 거냐? 나는 입술을 깨물고 진실을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네, 하기 싫었는데 참은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혼자 드신 거 안쓰러워서. 그래도 며느리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모시고 다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나를 빼고 셋이서만 가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반박했다. 어머니, 20년 동안은 항상 넷이서 갔잖아요. 이번 딱 한 번만 셋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그러면 안 되냐? 나도 너희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 여행은 지훈이 성인 된 기념으로 저희 세 사람만을 위한 여행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 알겠다. 나는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지? 또 나왔다. 늘 듣던 그 말. 나는 늙어서 짐만 된다. 나는 필요 없다. 이번에는 그 말에도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그 말 너무 불공평해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다. 뭐가? 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본인이 서운한 건 한 번도 숨기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서운해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치고 저도 서운해요. 근데 어머니는 본인 서운한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참아온 건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통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정리해서 말해봐. 나는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말했다. 이번 여행은 저 남편, 지훈이 셋이서만 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다음에 어머니 컨디션에 맞는 곳으로 따로 모시고 갈게요. 잠시 멈칫하던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알았다. 뚝, 전화가 끊겼다. 통화가 끝난 뒤 손이 덜덜 떨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나 드디어 말했다. 2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엄마랑 통화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이번에는 우리 셋이서만 다녀오겠다고.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엄마가 뭘 하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다고 하셨어. 톤이 많이 차갑긴 했지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휴, 또 어떻게 되려나. 나는 이번만큼은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여보, 이번에는 나한테도 좀 서운해해줘. 20년 동안 한 번도 나 편 들어준 적 없잖아.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 편 안 든 적이. 나는 말을 잘랐다. 이번 일에서 당신은 내 편이었어? 엄마 편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 이번 여행 정말 중요해. 김치 캐리어 없이, 한식 타령 없이,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보는 인생 첫 여행이야.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제발 나 편 좀 들어줘. 효자 말고 한 번만 남편으로 있어줘.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번에는 당신 말대로 할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최소한 이 말은 듣고 싶었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가 나 편 들어주는 걸 느끼고 싶었어.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폭풍은 여행을 다녀온 뒤에 몰아쳤다. 남편이 이번에는 당신 말대로 할게라고 말한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윤정아, 목소리가 차가웠다. 네, 어머니. 민호한테 들었어. 너희끼리만 태국 간다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네, 지훈이 성인된 기념으로 세 식구끼리만 다녀오려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웃었다. 그래, 좋아. 너희끼리 잘 다녀와. 나는 이제 너희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말을 끊었다. 아니, 알았어. 이제 다 알았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이번 한 번은 저희끼리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가는데? 어머니,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다음은 언제야? 내가 언제 죽을지 아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야, 내가 전화 바꿔봐.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약속 지켜줘. 우리끼리만 간다고 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출국 전날까지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계속 불안해했고 나는 그 불안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캐리어에 김치가 없었다. 햇반도, 라면도, 김도 없었다. 그냥 우리 옷가방만 있었다. 지훈아, 뭐 먹고 싶어? 팟타이어. 그리고 망고 스티키 라이스. 좋아. 가자. 우리는 공항 근처 식당으로 갔다. 팟타이, 똠얌꿍, 쏨땀, 카오팟. 메뉴판에 있는 걸 하나씩 시켰다. 맛있게 먹는 지훈이를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게 여행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가족 여행이구나. 남편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렇죠? 맵지만 중독적이잖아요. 3일차 되던 날, 우리는 수상시장을 갔다.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절대 못 갔을 곳이었다. 오래 걸어야 하고,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다녀야 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곳.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지훈이는 신나서 사진을 찍어댔고, 남편은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사서 나눠 먹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왜 진작 안 왔지? 그러게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5박 6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이번 여행 진짜 좋았어. 다음에 또 이렇게 오자. 응, 그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 또 오자. 하지만 귀국하는 순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다녀왔니? 재밌었겠구나. 나는 일주일 내내 혼자 집에 있었다. 너희들이 부러웠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또 시작이구나. 다음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니, 재밌었니? 네. 그래. 나 빼고 셋이서 놀다 왔으니까 재밌었겠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차가웠다. 지훈이는 어떻게 잘 있었니? 잘 있었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는 필요 없어졌구나. 할머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불안해하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여보, 엄마가 완전히 삐지셨어. 어떡하지?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어떡해요? 어머니 기분 풀어드리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시고 온천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지금도 나는 답을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운해하고 남편은 눈치를 보고 나는 내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번 태국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 김치 없이, 눈치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